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 역시도 중요하게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의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매매를 이제 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수든 신규 매수든 이미 보유한 자든 지금은 매매를 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최근에 실적들의 어떤 잠정치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아주 조금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상향된 회사들만 좀 가볍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이 분이 우리의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어떤 글귀도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상 누군가 많이 봐주는 게 오히려 좀 보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그냥 못 들은 걸로 뭐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방송은 어차피 저희가 회원들을 보시게끔 하려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눈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좀 노안이 좀 많거나,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래요. 컴퓨터 화면을 못 보고 있을 정도로 눈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리로라도 좀 들으셨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영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얘기해 보면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이렇게 우리 지수가 상승했던 거 1% 정도를 상승했던 날. 근데 다만 조금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결론은 좀 며칠은 좀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어떤 구간에 어떤 그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조건에 맞는 모습은 좀 나오긴 하였으나 그거를 조금 더 뒤집어 보니 안을 조금 파서 보니 아직까지도 매수와 매도의 우열이 안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바닥에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일단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치열한 공방만 벌어지고 있고 그 우위가 가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그날,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하는 그날 혹은 과도 거래의 모습의 어떤 중간 정도의 느낌이 받는다라고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전 시황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뉴스들이 특히 오늘 나온 뉴스들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 뉴스들이 사실 주식 지수,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 주식의 가격, 시장, 그 마켓보다 뉴스가 먼저 가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나. 항상 후행하거든요. 뉴스라는 것 자체가. 후행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들도 좀 더 자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게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 속성을 알면,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들이 작가들과 어떤 연출진들과 아이템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혹은 다음 달에는 어떤 아이템으로 뭐라 할까요? 어떤 무언가를 만들자, 기사를 쓰자, 혹은 뭐 방송을 만들자라고 할 때, 아이템 회의를 할 때, 아이템 회의의 어떤 제목을 탁 꺼내줍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소개해 드려 보는 거예요. 뉴스의 어떤 느낌 때문에.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연출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탁 던집니다. 내용을 던지면 그거 별로 섹시하지 않은데 조금 더 섹시한 거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내용이 그림이 될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거든요. 방송이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팩트만 설명하면 좋을 것을 약간의 감정을 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심리를 왜곡하거나 오히려 심리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 흐름에 맞게 주식을 대응하는 것은 조금 엇박자 날 수도 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이 혹시 시장의 이런 뉴스들을 모두 다 반영한 어떤 결과치인가 라고 본다면, 지금의 그런 뉴스가 조금, 그렇게 좀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어제의 어떠한 상승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하락으로 전환되는지를 아직 알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수를 보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뉴스로서 시장을 예측한다거나 이거는 조금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조금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여야 하고, 신규 매수자 역시도 지금은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유한 사람 역시도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살 주식이 없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늘 조금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가 그날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지만, 그래도 며칠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금리 관련한 뉴스가 금리를 올리든지 혹은 금리를 동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랐다고 아마 주식이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었는데도 시장이 찔끔찔끔 이렇게 하락한 이유를 또 찾는 거죠. 왜 금리를 동결했지라고 이유를 찾는 겁니다. 또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 성장률의 어떤 둔화라든지 경제 전망치의 어떤 하향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기사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뉴스는. 근데 어떻게 매일 새로운 어떤 이슈가 생기고 그 어떤 이슈가 지금의 이 시장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오히려 시장을 읽는데 방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남북 경협주 관련된 쪽도 조금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락도 이거 시장 전반적으로 빠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남북 경협주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종목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어떠한 테마에 엮여버리면 저는 그게 A가 아니고 B라는 것으로 그냥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경제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와 혼합되면 이것은 다른 종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든지 비중을 아주 작게 해서 장기로 보든지 하지 않는 이상 단기로 대응하기는 오히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보유했다면 일부 남북경협주에서도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종목의 아주 작은 비중으로 길게 가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이거를 비중을 실어서 어떤 빠른 어떠한 수익을 원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이런 것이죠. 저희가 그 2017년도를 한번 기억해 보면 2017년도에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었잖아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을 보면 2017년도 작년 상반기 때 한 70조 정도가 순이익이 나왔고 하반기 때가 한 55조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2018년 현재는 어떨까? 2018년도 현재 보면 상반기는 비슷한 정도의 70조가 나왔고 이제 하반기가 문제인데 예측은 76조 한 1000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분기나 4분기에 지금 최근에 잠정 실적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예상치들을 보면 일단은 매출이 줄고 있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 55조보다 하반기 때 올해 76조가 나오려면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4분기 때는 실적 쇼크인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털고 가는 것들 있잖아요. 회계상.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작년에 55조 올린 것을 올해 하반기에 76조가 나올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면 선반영 되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진행 중이라면 아직도 하락이 끝이 아닐까?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의 어떤 PBR로 보면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의 그 정도의 수치에 와 있잖아요. 0.85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PBR이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빠져 있을 때의 PBR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수치는 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돈을 번 그 순이익의 그 2008년도와 순이익은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뭐 이런 고민들. 근데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것이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뉴스나 이런 일회성 뉴스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마다 맨날 새로운 어떤 뉴스로 그날 하루의 시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색하고 모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 특히 어제 그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과정들에서 시장이 향후에 상승으로 갈지 다시 하락할지 알 수 없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는 구간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의 실적 좋은 회사들을 잘 걸러내서 잘 꼼꼼히 챙기고 있다가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그 회사들을 이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이 나온 게 뭐 한 20개도 안 될 거예요. 잠정치가. 거기에서 그래도 실적이 상향된 회사는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정도인데요.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설명을 드리긴 했죠.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이런 회사가 있다. 분명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함께 같이 하락하고 있다가 했지만 시장과 다르게 최근에는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마치 시장이 돌아서면 질주할 것 같은 그런 신고가 코앞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뭐 누구나 아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방금 SK 머티리얼즈와 보면 분명히 크게 상승을 과거했었는데 시장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적과 무관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장보다는 훨씬 덜 빠지는, 조금 더 시장보다는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만약에 이러한 전고점들을 지금 다 못 넘고 있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이 전고점에서 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나가지 않으니까 이익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고가를 내려면, 이렇게 신고가 앞에서 다 막혀 있는 최고의 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려면 지수가 돌아 나가야 됩니다. 지수가 나가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실적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 실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성은 계속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의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 올리든지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W게임즈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W게임즈라는 종목도 보면 지금 딱 정확하게 전고점을 딱 못 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오늘 테스트를 하였지만 실패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분명히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시장 그 주가가 빠지든 말든 계속 오고 있고,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회사의 실적을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실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일단은 주간 차트로 먼저 보면 이러한 큰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갇혀 있는 모습이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을 못 넘고 있는 위치인데, 주가는 횡보하지만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미반영된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째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이 돌아 나간다면 저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어떤 상단 박스권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다시 하락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회원분이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나서 새로운 박스권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2019년 예상 영업 이익률이 34%, EPS 내년에 증가율이 46% 증가하는 거예요. EPS가 46% 증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ROE가 28%, 그러니까 20%가 넘는 수치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로 굉장한 거거든요. 그 실적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죠. ROE가 올해죠. 올해 24%, 내년에 28%, 내후년에는 26%, 그 다음에도 또 23%, 20%를 넘는 ROE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그죠? 자본을 20%씩 계속 성장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ROE에도 사실은 변수가 있겠죠. ROE도 부채를 얼마나 많이 갖다 썼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배당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일단.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올해 28%였는데 내년에는 33%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5%. 영업이익률이 35%라는 거는 무서운 회사인 거죠. 근데 보통 게임주들이 좀 높긴 하죠. 고정비가 많지 않으니까요. 이런 변동형,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회사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요. 사실, 조금 고민되는 거는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증권사 리포트는 확실히 훌륭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발로 뛴 어떤 그 결과물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애널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애널 한 명당 보통 연구원 RA라고 하죠. 그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인력들이 보통 애널 한 명당 한 명 정도여야 하는데 더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애널의 위치가 많이 좀 축소되다 보니 애널 두 명당 RA가 보조가 한 명인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큰 메이저의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 보니까 이 RA가 이 리포트를 일주일에 몇 개씩 씁니다. 일주일에 몇 개씩. 그리고 딱 애널이 어떠한 정보를 좀 찾아줘. 혹은 리포트를 쓴 것들을 취합해서 나중에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나오길 할 때, 예전만큼 어떤 작업하는 근무 환경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 리포트는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매출에 관련한 부분은 실제 증권사 리포트들의 매출 예상치와 실제 기업에서 공시하는 매출과 뭐라고 하나요? 그 차이가 1%도 안 나거든요. 거의 매출은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 리포트는 꼭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가장 오차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기 위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도 제목 장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용이라는 것이지, 매일매일 수시로 달라집니다. 증권사 리포트 한 종목을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랑 리포트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시고 특히 매출 위주로 확인해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WKMG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못 뚫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보면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는 주가가 무섭게 빠지고 있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빠졌냐면 고점 대비해서 60%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빠집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 아닌 이상.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2018년도 2017년도이고 현재 2018년도라고 하고 내년에 2019년도라고 보면 나스미디어의 실적의 EPS가 확실히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가 줄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스미디어의 하락은 실적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스미디어의 2019년도의 실적은 실적이 좋았던 2017년도를 넘어서는 좋은 실적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줄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외국인들이 이 60%의 하락분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멘텀의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지느냐인 것이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 시기에 운이 좋게도 시장 역시 돌아나가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시장도 돌아나가고 실적도 돌아나간다면 나스미디어가 안 돌아나갈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나스미디어는 조금 한번 다음에 기업 내용을 설명할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실적을 조금 봐줄 때가 있습니다. 예,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는 나스미디어의 실적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ROE가 2017년도에 ROE가 22였던 ROE가 2018년도에 ROE가 17로 떨어지니까요. 주가가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EPS가 작년에 13,650원 정도인데 아이고 잘못 봤네요. 아이고 EPS가 여기 있죠. EPS가 작년에 2,800원 정도인데 올해 2,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ROE 한 10% 이상 EPS가 주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져야겠죠. 근데 내년에는 2,500원인 EPS가 약 한 3,000원 가까이 됩니다.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해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 되는데요. 실적의 바닥이 그러니까 실적으로서의 바닥은 저는 확인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실적의 바닥은 2분기였거든요.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이었습니다. 3분기부터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의 바닥에서 탈출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만 그렇게 뭐 눈에 띌 정도로 확 세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나스미디어 그리고 혹은 내년부터라도 상당히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의 기업 내용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유통 주식 수가 KT가 약 한 뭐 60%, 국민연금이 뭐 10% 정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 큰 주주들만 봐도 60, 70, 80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나스미디어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상승을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강하게 하락할 수 있고 상승 역시도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좀 성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3분기 실적이 지금의 예상치로는 2분기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잠정치라도 조금 나온다면 그때 한번 좀 기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오늘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나스미디어 이런 쪽을 좀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W게임즈 마찬가지죠. 좋은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에 매수했던 쪽을 한번 볼게요. 사실 매수했던 쪽의 의미는 뭐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통신주가 딱 위에 올라와 있죠. LG플러스, SK텔레콤, 한국전력. 예전에 한국전력은 방어주라고 흔히 많이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한국전력이 오르고 한국전력이 빠지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시장에서 아침에 딱 시초가에 한국전력을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한전이 오르는 이런 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에서 어떤 조금 방어주,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일 때 나타나는 이런 뭐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은 좀 약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매도 많이 나왔던 쪽을 물량을 좀 보면 매도가 많이 나왔던 곳은 아이고 좀 볼게요.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셀트리온, 뭐 신라젠, 아모레퍼시픽, 메디톡스 이쪽이 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OCI,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코스맥스.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좀 나왔던 쪽은 그래도 주도주라고 느껴졌던 쪽이 좀 있잖아요. 확실히 주도주가 약세일 때 시장이 좋진 않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역시도 그날이 어제가 아니라면 오늘 모습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이틀 뭐 며칠이라도 조금 방향성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해요. 이 변동성이 일단은 꺾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주춤하게 만들었긴 하는데요. 이 변동성과 지수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응하거나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렇게 막 하락할 때는 여기서 사고 파나 저기서 사고 파나 어차피 성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다리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 힘들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